그러니까 이거예요. 과거에 제가 했던 것들은 딱 내가 일을 하면 딱 바로 돈으로 전환이 됐어요. 오늘 딱 뭔가 하면 딱 바로 돈으로 전환이 되는 이제 그런 거를 오래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 성과가 없는 기간에 이런 느껴지는 이 복잡한 감정? 근데 이 대표님은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 주신 게 느낌이 좋게 유지하라고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 상태에서 느낌이 좋게 유지한다는 그거를 어떻게 제가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그게 막 본능적으로 그런 시간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치고 들어와요. 음, 이게 사실은 말로 이거를 저희가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저한테는 이게 사실 요즘 가장 어려운 과제거든요. 음, 그 기존에 내가 세운 목표가 네,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해보는데 지금 기존에 자꾸 사람들은 이런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나리오 안에서 뭔가를 일을 할 때는 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 해야만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을 할까요? 아니면 기존의 일을 할까요? 당연히 하던 일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살짝 비슷하지만 기존에 하던 일하고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일을 예.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이게 계속 새로운 걸 찾고 새로운 걸 찾기 위해서 돈 쓰고 에너지 쓰고 머리를 쓰고 시나리오를 짜고 경험하고 상처받고 뭐 이 다양한 것들을 계속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으면 네, 절대 새로운 결과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기존의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인간인데 인간이 생각보다 멍청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동물원에 가보면 음, 동물원의 그 시스템을 예를 들어 사자면 사자 우리 안에 넣어 놓잖아요. 네, 그 동물원에 그 사자가 아마 우리 이번에 갔을 때 6마리인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6마리를 어떤 우리 안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게 네, 엄청, 예, 땅도 우리 커버인데 사자 입장에서 크지도 않아. 예, 음, 그게 별로 크지도 않은 건데, 그쵸. 근데 다른 사자 입장에서 이렇게 의식이 있는 사자라고 가정해 볼게요. 의식이 있는 네, 사자. 네, 의식이 있는 사자가 봤을 때는 그 6명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음, 다른 사자가 만약 그 시스템을 봤을 때. 왜? 네, 쟤네는 먹을 거 걱정 안 하잖아요. 어, 왜냐면 시간대 딱딱 되면 쟤네는 그냥 자기들끼리 놀고 자기들끼리 뭐 짝짓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람객들이 그냥 자기들이 그냥 그 있는 자체를 보여주고 하는 게 그 사자들의 일이거든요. 공무원처럼. 그쵸. 예. 맞아. 근데 네, 이제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음, 먹을 것이 딱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 인식이 있는 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음, 시스템을 보면 자기는 아프리카에서 겁나 고생해가지고 6마리를 잡으려고 하면 결국 한 마리가 잡히고, 음,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원치 않게 내가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쵸. 사자들 또한 이렇게 걔네들을 짝짓기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하얀 애라든가 막 어쨌든 베리베리 애들 또 애를 또 공격해. 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위험 요소가 되게 많은 거예요. 오, 아프리카 어디서 풀어진 사자들은. 네네. 예, 사자라고 해서 안전하진 않거든요. 음, 예. 아니면 뭐 이런 불소인가 뭐 어떤 뭐 이런 음, 거기에 물에 들어가면 무조건 사자든 범이든 죽어요. 아, 네, 걔네는 막 한 무리 지어가지고 막 뛰어잖아요. 그걸 동물의 그런 것들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네네. 실제로 죽어가는 것도 보이고. 네,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시면 우리가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멍청하다는 게 뭐냐면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을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냥 우리가 기존에 봤던 게 뭐예요? 내가 어느 정도 1시간 일하면 1시간 페이가 나와야 돼. 알바 음, 내가 뭐 커피숍에서 일하면 1시간 일당 일건비 나와야 돼. 네, 내가 노가다를 하루 종일 뛰면 그 일건비 나와야 돼. 음, 그 일건비가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어쨌든 그 차이가 다 다르겠지만 나와야 돼.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기존에 있는 시나리오잖아요. 그래서 그쵸. 사람들끼리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본다? 너희 직업이 뭐냐? 너 왜 아직도 직업을 안 찾았냐? 너희 직업이 그 사람들은 다 계산이 된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 사람이 뭘 얘기하든 내가 안다라고 한 전제하에서 이 사람 돈 얼마 받겠다. 남녀 음, 관계도 간을 보는 남자, 여자 서로 다 그런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음, 그게 다 뭐다? 내가 아는 선에서 그 사람의 시나리오를 물어보는 거예요. 음, 근데 누군가 나보고 아이스강님은 뭐 무슨 일을 하세요? 이렇게 음, 물어보면 내가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이 알아듣기 위한 얘기 한마디를 했을 때 그 사람 알아듣기 대중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하나는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엔 깊이 저랑 소통하면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 직업이 사실 내가 얘기했을 때 그 사람 못 알아들을 확률이 더 높아요. 음,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마누라,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어, 와이프님은 뭐예요? 하면, 음, 내가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시나리오 작가예요? 아니면 대필 음, 작가예요? 시나리오 작가라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면 음, 대필 작가라고 할게요. 음, 그러면 알아들어요. 어, 근데 실제로 편집가예요. 음, 편집자예요. 하면은, 그럼 어디 소속된 편집자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프리랜서 음, 편집자도 있거든요. 내 음, 책도 제 와이프가 대부분 다 편집했잖아요. 음, 예. 그럼 그 편집자에 대한 그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 사람들 알아듣기 쉽다면 편집자라고 얘기하는 음, 것보다 그냥 대필 작가예요. 작가예요. 작가도 작가지만 자기 책도 있지만 대필 음, 작가예요. 뭐 예를 들면 그 타이틀이 하나만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근데 그 하나를 예를 들면 내가 얘기했어.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걸 알아는 들어. 대필 작가가 무엇인지, 심지어 대필 작가가 음, 뭔지도 몰라요. 아니면 음, 작가라고 하면, 책 쓰기 작가, 작가예요 하고, 작가라고 아는데, 아는 하는데, 그 아가 뭘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작가는 돈을 저기 잘 못 번다고 하는데, 아니면 작가는, 뭔가 어려운 직업이라고 하는데, 어, 그냥 이런 어떤 수준에서 그 시나리오를 자기가 아는, 그러니까 음, 인간의 그 멍청한 그 똥머리로 아는 알을 냈다 미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근데 실제로 하는 일을 보면 음, 저 유튜버예요. 음, 유튜브라는 일도 있고 작가를 또 잘 하려면 유튜버도 해야 되거든요. 네, 어. 그리고 뭐 스토리에 대한 서머리, 세일즈 그런 걸 반해가지고 사람들을 카운셀링 해가지고 그 사람의 장단점과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에 대한 부분들을 노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뭐 질문지를 제대로 뽑아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더 빛날 수 있게 이런 직업을 우리가 말로 깊이 표현했을 때 그 사람이 이걸 이해시키고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 우리 직업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인간들은 보통 보여지는 딱 떨어지는 그 명사에 대한 직업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 하는 일은 네, 누구의 세일즈 그 과정을 짧게 만들어서 비용을 음, 최소화하고 매출을 두 배, 세 배로 극대화시키는 일을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음, 이런 진행형을 얘기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 일이 음, 뭐예요? 선생님이에요. 세일즈맨이에요. 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음, 예. 그러면 우리가 동물원에 비유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인식을 가진 사자라고 했을 때 동물원에 대해 걔네 시스템을 보면 걔네는 인식을 거기까지밖에 못했기 때문에 동물원 시스템이 좋다고 하는데 음, 인식을 더 멋지게 더 깊게 한 사람들은 동물원에 있는 사람보다 동물원에 있는 그 사자들보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자가 더 낫다라 덜 틀리는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을 통계상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누군가 사자가 왔을 때, 나 동물원의 사자가 되고 싶어 했을 때, 인식이 더 높은 사람은 아니야. 동물원의 사자가 사실 제일 불쌍한 사자야. 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이 뭐예요? 나 공무원 되고 싶어. 그게 딱 음, 그 똑같은 시나리오거든요. 나 공무원 음, 되고 싶어 했을 때 누군가가 공무원을 까줘야 되거든요. 음, 공무원이 하는 일, 그 음, 공무원이 실제로 현실로 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내가 작가라고 하는 일은 겉으로 봤을 때 되게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 유튜버라고 했을 때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음, 원고 쓰는 건 멋있지 않거든요. 그거 되게 힘들죠, 진짜. 지루하고, 예. 굉장히 이게 많이 뭔가 에너지 많이 뽑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음, 그럼 공무원을 됐을 때도 내가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음, 공무원이 그 혜택은 누리고 싶은데 공무원이 그 지루한 삶,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내 뾰족하게 뭔가 내가 이단아 성질이 있는데 그걸 얘기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항상 기회를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음, 그거를 인간이라고 하면 그 변동성이 너무 너무 안정성 있기 때문에 인간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동물원에도 음, 미쳐있는
동물들이 있거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맞아. 하는 애들이. 근데 그게 다 미쳐 있는 거예요. 왜? 근데 걔네는 먹을 것이 보장돼 있잖아요. 근데 음, 왜 미쳐 있을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연금이 보장돼 있고 돈이 음, 보장돼 있고 자유가 보장된 시간제 자유. 근데 왜 미쳐 있을까? 변동성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러면 지금 코치님의 입장에서도 뭔가를 새로운 시나리오를 쓰고 또 누군가가 이런 새로운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 자기 어떤 새로운 어떤 삶을 맞이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꿈을 위해서. 자기 네, 꿈을 위해서 도전을 하는데 지금 그대로라면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음,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 이 시나리오 안에서 A부터 B점으로 가고 싶어, 그 사람이. 근데 그 네, 사람은 자기가 A점에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맞아요. 그런 경우 많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일단 그 사람이 어느 A점이 아니라 당신은 마이너스 A점이거나 A 다시 음, 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 인지하게 주제 파악을 하게 만들어야 돼. 음, 그럼 지도에서 내 위치를 알았어. 내 네, 위치를 알고 이제 B점으로 가는 데 있어서 너무 멀어 보이면 거기서부터 이 사람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음, A점에서 B점까지 가는데 대신 여기에는 이런 도구가 있고 이렇게 또 음, 가는 데 있어서 변동성을 만나는 거예요. 음, 예. 그러면서 그걸 해결하다 보면 기존의 내가 편안했을 때, 기존의 내가 늘 음, 같은 일상을 보냈을 때, 기존의 내가 똑같은 문제에 시달렸을 때보다 더 큰 문제에 시달리거나 다른 음, 문제에 시달렸을 때 이게 알고리즘이 어떻게 인생이 변한다고 하는 거를 그 사람들은 이론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음, 무조건 그거를 그 시나리오 안에서 던져줘야 돼요. 음, 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누군가가 네, 이걸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계속 음, 끊임없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음, 예. 느낌이 좋아야 된다고 하는 표현도 그쪽으로 가려면 어차피 A점에서 B점으로 가든 아니면 A점이 그대로 있든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가 삶을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음, 근데 사람은 그 행복을 찾아서 그 건강을 찾아서 자기가 잃을 것과 얻는 거에 대한 그 비중을 자기가 어쨌든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음,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진짜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음, 내가 근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행복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네, 행복하지 않으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음, 예, 행복하지 않으면. 근데 그 사람은 그 행복을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음. 행복을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그럼 예전에 제가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행복은 이 모든 걸 다 이루고 난 후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미루는 거예요. 아, 지금 이걸 해야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힘들어도 참아야 돼. 참고 이거 다 이루면 그때 행복 얻을 거야.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 이루지 않는 거에 대한 환상이 있단 말이에요. 음, 그 환상은 그래서 그 음, 환상 때문에 사람이 엉뚱한 짓거리를 해요. 뭐 바람 음, 핀다거나 아니면 음, 이상한 데 빠진다거나 음, 뭐 비트코인에 들어간다면 쓸데없는 다단계를 잘못한다거나 음, 펀지 사기에 당한다거나 음, 뭐 다양한 환상들을 누군가 심어준단 말이에요. 사기꾼도 환상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네, 사기꾼도 시나리오를 심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 시나리오 안에 절대적인 천국이 있을까? 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을 실제로 제대로 심어주려면, 음, 그러니까 그 환상을 제대로 심어준다는 건 뭐냐면, 환상이 아니라 현실을 보여줘야죠. 음, 예. 네가 이거를 네가 억만장자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너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현실일 수도 있어요. 음, 저는 제가 억만장자 되려고 하는 음, 목표라든가 이런 꿈이 생각보다 저는 제 스스로도 와닿지 않아요. 음, 근데 나는 그 구호를 외침으로 해서 그게 하나의 나한테 종교가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지, 음, 억만장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최소 10조 원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예. 빌리네어들은 모두 다 그래서 10조에 대한 자산을 가져야 되는 거. 그게 1 빌리언, 그게 억만장자를 의미하잖아요. 네, 예. 근데 그 10조가 생각보다 되게 큰 돈이에요. 음.
엄청 우리가 크죠. 일반 사람들이 10억도 큰 돈이라고 하는데 음, 1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10조라고 하는 거. 1조도 아니에요. 음, 1조가 억만장자네. 1조, 10조가 아니라. 음, 예. 그 1조라는 돈이 엄청 큰 돈이라는 거예요. 음,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억만장자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이제 나한테는 와닿지 않다 보니까 종교식으로 되는 거예요. 음, 네. 근데 그 밑단계는 내가 1000억까지도 조금 와닿지 않은데 100억은 쉬울 수 있어. 음, 네. 30억은 이제는 현실적으로 보여, 나는. 음, 그러면 30억짜리 내가 3년만 연속 따다다다 하면 100억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데 세금을 반을 깎고 나면 음, 한 10년은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만이 100억 정도 현찰은 할 수 있겠다. 음, 나 이런 것까지는 보여. 근데 음, 1000억까지 가면 과연 내가 그걸 원할지도 모르겠어. 심지어 음, 30억에서 내가 멈출 수도 있어. 네, 30억 되고 나서. 그건 음, 아무도 모르거든요. 음, 근데 적어도 월 막 몇 천씩 벌고 막 하루에도 막 몇 천씩 버는 거, 난 거기선 멈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음,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계속 나는 지금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게 뛰어넘고 싶은 그거 있단 음, 말이에요. 예. 네, 그러면 이런 거 있어요. 누군가는 이게 현실인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마저도 누군가 현실이 아니에요. 음, 억대 연봉이 누군가 현실이 않아 보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음, 억대 연봉 자체도. 근데 음. 억대 연봉 우리한테는 현실이 아니에요. 그쵸. 그거는 뭐, 그렇죠. 현실이죠. 그 자체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것도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는 솔직히 그럴 걸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을 못 해봤어요. 당연하죠. 아, 당연하죠. 또 내가 있겠네요.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게 지금의 시나리오에서 완전 싼 커피 막 떨어지고 막 계속 싸우면서 이렇게 내가 몸이 부셔지고 노가다를 열심히 하는데도 3, 400, 500 벌기도 힘든데 나보고 어, 더 추가로 뭔가 책 보고 더 뭐 시나리오 바꿔봐라? 그 사람 아, 믿겠냐고요, 그거를. 음, 그리고 그 사람도 충분히 월 4, 500을 버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4, 500 버는 사람도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그쵸. 그럼 굳이 그렇게 그렇게까지 봐야죠.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 그 1000씩 이상씩 벌면은 행복하지 않다고 스스로 아예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음, 그런 사람 왜 없겠어요? 그쵸.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태어났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상상력을 그런 식으로 고갈하고 상상력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는 건 앞으로는 되게 위험하다. 이 음, 시나리오는 돈 많이 벌기 위한 시나리오만 아니에요. 음, 저희가 지금 가고자 하는 시나리오는 이 시대에 맞춰, 이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준비를 하는 시나리오예요. 음, 네. 기존의 시나리오는 모두 다 대체 가능한 시나리오들이 음, 대부분 대체 가능해요. 그게 요즘에 AI도 나오고 로봇도 나오고 요즘에 뭐 다양한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게 아웃소싱 하려고 기기도 그렇고 요즘에 예전에 커피 다 장인들이 다 사라졌어요. 예전에 이게 맞아요. 유럽에서 뭐 어쨌든 서양에서 이 커피 문화 뭐 차 문화 이게 다 누군가 타줬지 음, 그냥 기기가 무인 어떤 이런 게 없었어요. 맞아요. 예. 지금 요즘에 다 자동화잖아요. 음, 예. 자동차도 예전에 그 단을 꺾는 거 그거 다 자동화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요즘에 다 자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쵸. 편리성을 제공해주는 부분들. 음, 그리고 또 인건비도 줄여주는 부분들. 음, 우리가 요즘에 커피숍이라는 걸 가면 그 앞에 뭐 기기가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 원래 주문을 받으려면 사람이 해서 그 일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음, 일당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는 맞아요. 이런 게 요즘에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 말 그대로 내가 계속 기존의 목매어 그 시나리오로 계속 안주하고 있으면 음, 앞으로는 더 어떨까요? 지금은 500을 받을 수 있어. 지금은 한 음, 3, 400을 벌 수 있는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그 3, 음, 400마저도 비겁하게 벌어야 되는 시대가 와요. 음, 그게 제일 비참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비참한 과정을 겪었던 이유가 뭘까를 보면 상상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시나리오, 즉 말 그대로 동물원에 갇혀 있는 본인이 된 거예요. 음, 밖에 아프리카의 사자가 될 생각이 1도 없었어요. 왜? 음, 동물원에 또 갇혀 있는 애들을 밖에 애들을 보면 쟤네 엄청 고생한다.
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음, 왜 굳이 하던 걸 그렇게 그만두고 왜 저런 일을 하고 왜 저런 시나 왜 저렇게 콜드콜하고 왜 저런 유튜브를 하고 왜 저런 작가가 되고 아유 돈도 안 음, 될 텐데 걔네는 마케팅이 뭔지 모르고 세일즈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쵸. 예. 이 상관관계 이게 앞으로 미래가 어떤 식으로 발전할 미래에 대한 예측도 누가 좀 더 그래도 그나마 더 덜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미래 예측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걸 누가 더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상상력 있는 사람들이 음, 유연성이 높기 때문에 대처 능력이 빨라요. 음, 대응을 빨리 할 수 있다고. 음, 우리가 콜드콜 해보면 유연성이 없는 사람들이 상대방이 아 됐어요 그만할게요 아 저기 그냥 운전 중이에요 아 끊을게요 아 바빠요 다음에 전화 주세요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유연성이 없는 사람들은 대처 능력이 약해요. 음, 예, 유연성이 있는 사람은 대처 능력이 좋아요. 저는 음, 코칭하면서도 그게 느껴져요. 수강생들 맞아요. 중에서도. 근데 그 대처 능력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평생 동안 그런 식으로 안 살았던 거예요. 그런 변동성 음, 안에서. 자기는 그렇게 거절 안 받기 위해서 거절 안 받는 시나리오를 다 만든 거예요. 음, 거절 안 받는 시나리오가 동물원이에요. 음, 그런 동물원에 살다 보니까 갑자기 밖에 나와서 뭔가 조금만 거절 그래도 상처받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 평생 동안 동물원에 갇혀 있고 평생 동안 그런 어떤 변동성을 싹 다 차단한 거예요. 음, 변동성을 차단한 동물들 잘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제일 불쌍한 게 그런. 그리고 돈을 벌려면 어떤 사람 음, 돈에 욕심이 확실히 있다면 한마디 이것만 딱 기억. 그, 그, 어, 주식 시장의 10가지 미신인가? 그 책이 있어요. 음, 저는 거기서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배웠거든요. 네, 채권보다 주식이 왜 변동성이 더 높, 아, 주식이 왜 변동성이 더 높고, 왜 음, 채권보다 주식이 왜 수익률이 더 높은지, 거기에 음, 대한 나오고, 10가지 사람들 믿는 미신들을 다 부시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식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인문학 이야기. 음, 저는 제 사업에, 제 비즈니스에 그거에 대한 어떤 개념을 많이 적용했거든요. 음,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내가 쓰기 시작한 게 그 책을 읽고 나서였어요. 예전에. 음, 예. 그게 의미하는 봐봐요. 제가 변동성이라고 하는 걸 배운 것도 그걸 단순히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저는 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한 책을 보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한 부분들 더 해석이 된 거예요. 음, 왜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스스로는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알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이런 팟캐스트에서 내가 표현할 때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음, 근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는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 인식했던 그 그림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음, 예. 변동성이 없으면 사람이 지루하고요. 지루한 사람은 돈을 못 벌고요. 지루한 사람은 배우자 짝짓기도 못 하고요. 음, 지루한 사람은 그 관계를 유지를 못 해요. 결혼 관계도. 음, 지루한 사람은 고객 관계도 유지를 못 해요. 음, 예, 지루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broken people.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동물원에 갇혀 있는 아주 그냥 남들이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미 갖춰놓게끔 그렇게 시스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자들의 음, 어떤 탑피라미드 시스템적으로. 음, 그게 학교고 교도소잖아요. 음, 예. 그렇게 갇혀 있고 그렇게 디자인 돼 있어요. 성적 말고는 이렇게 눈치껏 이렇게 말 잘 듣고 이거 말고는 가르쳐 준 게 없잖아요. 학교에서. 음, 학교에서 좀만 뭔가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가 독서한 것도 그 하버드에서 해킹을 해가지고 음. 예, 그 하버드 입학생들이 거의 다 입학을 못하는 걸 그걸 아예 박탈해 버렸잖아요. 네네, 자격 자격 박탈했죠. 박탈을 해버렸죠. 하버드는 음, 엄청난 그 누군가의 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쵸. 걔네들 쓸데없이 걔네들끼리 그 하버드의 어떤 그런 어떤 사이트를 해커를 해가지고 음, 해킹을 해가지고 그게 일단 입학을 못하게 된 건데 음, 근데 걔네 입장에서는 엄청 실망할 수 있는데 근데 길게 보면 그게 최고의 시나리오고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음, 학교는 하버드에서는 바다를 안 줬지만 걔네는 학교는 못 들어가지만 대신 어때요? 밖에서 자기 그래 우리 어렸을 때 음, 멋진 경험을 합니다. 남자들끼리 나누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많이 나눠. 내가 뭐
축구해가지고 뭐 이렇게 유리창을 깼다. 막 어, 그래가지고 친구들끼리 막 같이 웃으면서 아 그랬다고 나도 이런 어떤 무식한 짓을 음, 했다. 어렸을 때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있잖아요. 막 네, 하거든요. 근데 나이 네, 들면서 그런 얘기 별로 없어. 어, 근데 그 걔네 입장에서는 하버드 걔네 그 사이트를 뚫었다. 음, 해킹을 했다. 그 얘기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얘기가 될까요? 음, 그게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게 재밌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남들이 다 지루하게 살 때 혼자 저렇게 해서 야단 맞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야단맞는 게 다 음, 나한테 자존감이 된다고요, 나중에. 음, 왜냐면 그게 지루하지 않은 삶이 그게 진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아프리카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음. 사자들이. 예. 근데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 오래 머물수록 되게 이런 변동성이 있는 무언가를 만났을 때 굉장히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눈에 띄면 안 되고, 뭔가 다르게 행동하면 안 되고, 뭔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 약간 의문을 가져도 질문하면 안 돼요. 질문하면 야단 맞아요.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고, 내가 알려주는 것만 들으라고. 그렇죠. 예전에 저도 수업 시간에 광고에 나오는 거를 뭐 이제 제 입장에서 궁금한 거예요. 저런 일이 진짜 일어나나? 질문할 때 야단을 맞았거든요. 네.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고. 근데 쓸데없지 않아요. 그게 쓸데없죠. 과학적인 원리랑 관련이 그 있고 사람 선생님 쓸데없다는 증거가 있어요? 어, 없잖아요. 그, 어떤 거예요, 대표님? 그 사람이 쓸데없다는 증거가 있냐고요. 그쵸. 그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그런 호기심과 창의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진도라든지 뭐 시험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다 차단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그러니까 어제 그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참 우리 사회는 존중과 배려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통제하기 쉽구나. 음. 예를 들어 카페에 갔는데 포크를 정리하래요. 근데 내가 돈을 내고 거기 고객으로 간 거잖아요. 네. 상품과 서비스를 내가 이용하는 고객인데 배려와 예의라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그렇게 하라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인가요? 자기들 업체 매장 매장 주인에 대한 배려인가요? 음. 그 사실은 소비자들을 배려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프레임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쉽게 아 그렇지 하고 그냥 생각 없이 거기에 그런 지시를 따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처음 해봤거든요. 맞아요. 이단화가 안 되면 이 세상에서 되게 지루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단화가 된다, 이단화가 뭘 의미해? 사이코패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 이단화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 항상 비난을 받아요. 음, 예, 왜냐면 하버드 대학에서는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 컨텐츠 안에서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뭔가 영감을 받아서 잘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음, 전체 시스템에 대한 약점을 아예 밝혀버렸잖아요. 그 취약점을 약점을, 그 드러내버리죠. 약점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면 하버드 입장에서 이게 왜 뚫렸을까? 하버드 그 좋은 대학에 왜 어떻게 이런 게 뚫렸을까? 맞아요. 그런 부분을 해서 오히려 보완하는 피드백으로 얻어야 돼야 음, 되는데, 그거를 일단 그렇게 했다는 그 이유로 걔네들을 이제 싹 다 어때요? 음, 입학을 이제 박탈해 버린 거지.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 서로에게 상관관계 진행될 때 음, 세상에는 하버드 대학도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대학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걔네들을 음, 그렇게 입학을 못 시키게 하는 어떤 부분들도 그런데 음, 세상은 어떻겠냐 이거지. 뭔가 음, 우리가 해커해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우리가 찬양하고자 하는 거는 새로운 시나리오 던졌을 때 그런 어떤 단점을 커버하고 은폐하는 것보다는 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아주 좀 통찰 있게 유연성 음, 있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엄청 필요한데 음, 대학마저 그러지 못하면 우리 일반 음, 학생들은 어떻게 했냐 이거죠. 이익 없는 곳에 이익이 있다고 아까 지금 코치님 얘기해준 뭐 발언에서 쓸데없는 질문을 했는데 그 쓸데없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바에는 음,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돈이 안 음, 된다고 생각한 것들 중에 오히려 저는 이득을 더 많이 얻었어요. 대부분 음, 사람들 저보고 다단계 처음에 제가 예전에 했을 때 음, 너는 머리도 똑똑하고 너는 되게 열정도 높고 한데 왜 하필 이거 하냐. 그 음, 걔네 입장에서 내가 보였겠지. 왜 걔네는 뭐 자영업도 하고 걔네 뭐 음, 어떤 회장이 뭐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나보다도 더 다양성을 접한 사람이다 보니까 나를 보면 안타깝겠지. 음, 근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단계에서 배운 게 되게 많았거든요. 음, 사람을 내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헌신하는 거, 내가 다단계 아니면였다면 내가 어디 가서 그걸 헌신하겠어요. 근데 음, 한 인간을 완전 피도 안 섞인 인간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헌신하고 그렇게까지 마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게 보냈던 세월 덕분에 사실은 제가 그들이 생각하는 건 결국에는 금전적인 거였어요. 그냥 단순한 음, 열매. 근데 나는 길게 보니까 저는 그때 그 실험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그렇게 애써줬던 그 모든 경험들이 엉뚱하고 삽질했던 그 모든 경험들이 나에겐 음, 지금 다 자산이 됐어요. 음, 그걸 하다 보니까 내가 코칭을 기똥차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음, 하다 보니까 내가 유연성이 있어가지고 매번 대체했던 데이터와 되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그래, 안 되는 건 다 버리고 음, 그런 어떤 경험들에 나보고 지금 다시 나보고 이걸 시작하고 해라면 나 못하지. 근데 음, 그 당시에는 내가 했던 이유도 난 뭔지는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나도 거기에 설득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인간이 제품이 좋으면 다 좋은 줄 알고 제품에 훅딱 빠져버리면 음, 그냥 막 그러니까 애플이 좋으면 애플 사업도 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음, 네, 그게 인간의 어떤 그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애플 사업하고 애플이 제품 자체가 좋은 건 완전 다른 일이잖아요. 맞아요. 아, 이 여자가 나랑 친구 먹었을 때는 이 여자, 와, 너무 좋은 거야. 음, 친구도 너무 좋고, 너무 와닿고, 너무 대화도 잘 통하고. 근데 이 친구랑 내가 뭐 예를 들면 섹스 한 판 하고, 이제 내가 이 친구랑 잤어. 예, 음, 그리고 이 친구랑 이제 결혼하려고 이제 연애 관계 들어가는 순간 이 음, 친구가 가장 피곤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음, 알고리즘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화장품이 좋은데 화장품이 너무 근데 제가 사실 정말 좋은 화장품 발견한 게 르네셀 제품이거든요. 르네셀 음, 제품 유사나보다 더 좋더라고. 예. 근데 르네셀 제품을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얘는 뭐 인셀덤도 갖다 대지도 못해. 어, 르네셀 제품 너무 좋아. 근데 네. 사업성은 엉망인 거예요. 음, 한국에선 적어도. 음, 예. 르네셀 제품이 좋으면 사람들 또 뭐 생각해요? 아,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여부를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예. 그냥 그런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이- 즉 나한테 친구일 때 내가 소비자로서 얘를 쓸 때는 너무 좋은데 음, 얘를 음, 사업성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이 음, 죽일 놈의 사랑이 되는 거야. 이 르네셀 어, 제품이. 이해되죠? 네. 예. 인터넷이 너무 싸고 너무 좋고 내가 바른 것 중에 나는 지인이 나한테 백수연 작가가 나한테 이제 보낸 선물이 있었거든요. 그걸 음, 써봤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 뭐지 얼굴에 그 다이아몬드 그거 했는데 너무 음, 좋더라고. 내 맞아요. 피부가 피부 요즘에 다 결이 달라질 다 거예요. 달라졌어요. 예. 어, 난 근데 이런 화장품이 실제로 있다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리고 아 음, 인셀덤이 르네셀을 좀 카피했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어, 있으면서도. 아, 그 정도 르네셀 너무 좋은 거야. 그 르네셀 사업자 내가 내 고객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걔네들 그거 하면서 아, 뭐 저런 제품 있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이름이 있는 다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음, 좋더라고. 음, 근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사업할 거냐? 음,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알아볼 수는 있어. 근데 음, 이 관점이 없으면 어때요? 이 죽일 들어가는 놈에 거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또 신뢰라고 하는 거는 그걸 또 막 선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자꾸 막히고 하다 보면 그다음에 이제 이 죽일 놈의 사랑이 되는. 내 친구가 분명 어제까지 되게 좋았는데 오늘 밤 섹스하고 나서 그 이튿날 우리 관계 10은 알고리즘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 친구하고 5년, 10년 이렇게 지내왔던 그 우정이 그 음, 하룻밤 이후로 음, 사귀면서 이제 결혼 딱 가기 직전까지 뭐 결혼했을 수도 있어. 결혼했는데 너무 아닌 거야. 음, 왜 그럴까? 예, 결혼하는 여자랑 그냥 친구의 여자는 다르다. 음, 예, 다르죠. 다른 거죠. 음, 알고리즘이 이렇게 다른데 한 인간도 음, 다른 알고리즘에 달라 보이는데 음, 우리가 소비할 때랑 내가 누군가 이걸 설득할 때 음, 같을까요? 다르다는 거. 맞아요. 예, 음, 재밌죠? 네, 그렇네요.
어, 말씀 듣고 보니까 조금 또 정리가 돼요. 지난주에도 사실 대표님께서 피드백 주셔서 이제 정말 지난주까지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 네. 이러다 내가 이 고독사 할 수도 있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음,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힘들었는데 결국은 너무 바쁘다 보면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사라져요. 음,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되게 이게 나한테 중요한 일인지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없이 그냥 그걸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은 지나 있고 나이는 먹었고 음, 뭐 이러는 건 없고 음, 정말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이렇겠구나를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되게 압축해서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 업무 강도를 겪으면서 이제 저도 겪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서 다시 조금 이제 대표님과 소통을 하고 방향을 좀 다시 수정을 했어요. 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영역에 들어왔는데 이게 저도 이렇게 살던 세월이 되게 길잖아요. 음, 제가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제일 무서운 영역이 지루한 사람의 영역이었어요. 음, 근데 원래 대표님 저는 지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똘끼도 많고 사고도 많이 치고 음, 그냥 철이 없던 시절에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들을 잘했다는 건 아닌데 대표님이 말했던 그런 왜 똘끼, 객기 이런 거를 여자치고는 많이 갖고 있던 편이었어요. 근데 교육업에 들어오면서 제가 스스로 이걸 다 제거했어요. 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정숙해야 돼. 그래서 심지어 뭐 술도 다 끊고 이런 펍 같은데 아무 데도 안 가고 이런 거를 정말 다, 그러니까 꼭 그런 데 가는 게 아니라 어쨌건 제가 뭔가 이 삶에서 뭔가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차단한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책이라고는 교육학과 자기계발과 뭐 인간관계 뭐 이런 되게 한 분야에만 너무 몰입돼 있고 너무 고립돼 있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제가 저를 봐도 너무 지루하고 야, 나 같은 사람은 누구도 지루하겠다. 근데 이제 너무 오래 그렇게 제 그 옷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저희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저의 가면이고 갑옷인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학원은 제가 정말 결정적으로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학원할 때도 처음에는 사실 다양한 걸 많이 실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프랜차이즈지만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양한 거를 실험하다가 그런 걸 했을 때 사람들의 뭐 고객들의 이탈이라든지 불만족한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싸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리하거나 내가 하던 일을 정리하거나 다 정리하고 잘라내다 보니까 되게 지루해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수업을 하고 있다가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안에는 그런 것들을 꺼내고자 하는 기질이 있지만 상황상 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주고 싶은데 저의 고객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다양성을 이들이 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아, 내가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경험을 지속하지 말고 여기를 내가 떠나야 될 때가 됐다. 여기서 더 있다가는 뭐라 그럴까? 그 동물원의 사자처럼 되는 거죠. 네. 먹고 사는 건 아무 걱정 없어. 여전히 현금은 너무 잘 들어와. 너무 잘 들어와 걱정해. 못 떠나.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안에 계속해서 내가 나를 가두게 되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 자유를 갈망하는 거죠. 그렇죠. 다 그래요, 근데. 내면에는 꿈틀꿈틀하는 게 있어요. 평생 아이 엄마가 됐고, 뭐, 이렇게 평생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뭐, 이렇게 그 꿈틀꿈틀하는 것 때문에 주말에 그 꿈틀꿈틀하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예, 그 다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리고 특히 이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이 때문에 그런 여성들 같은 음, 경우는 40대 이제 아이가 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그게 다시 꿈틀꿈틀 거리다가 근데 그게 단절 어느 정도 되는 거기에 대한 감각, 현실 감각이 없는 거지. 환상에 빠지는 어떤 부분들로 아, 자꾸 바람피는 거지. 음, 제가 바람핀다는 게 이성에 바람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어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엉뚱한 거에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면 주식을 빠진다고 했을 때 주식이란 책이라도 한 10권, 20권이라도 읽고 주식에 음, 빠지든지 그냥 무작정 그냥 자기 직감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음, 주식하면 될 것 같지. 음, 그렇지 않거든요. 음, 다 꿈틀꿈틀한 게 다 있다. 이걸 듣는 사람들이 꿈틀꿈틀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이걸 아예 듣지도 않고 있다고 맞아요. 생각하고 이걸 듣고 있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건 여기에 대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거. 우리는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고. 음, 예. 중요한 건 현실이라고 하는 거 이게 상상력이 부족하면 말 그대로 상상력이 부족하면 현실은 지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음, 상상력이
이제 자꾸 쓰기 시작하고 그 음, 상상력을 개발하기 시작하면 극단값으로 이게 어떤 사람은 상상력이 점점 죽어. 어떤 사람은 음, 상상력이 점점 살아남아. 이 상상력의 차이 때문에 부의 차이가 커지는 거야. 음, 사람들 자꾸 부를 돈에만 자꾸 갖다 비교하거든요. 네, 우리 그 성격 테스트라면 MBIT도 다양한 질문이 있잖아요. 그 네, 질문에 당신 돈 얼마 봅니까? 당신의 음, 돈의 수준, 돈에 대한 카테고리만 물어볼까요? 예를 음, 들면 그렇지 않을 음, 거예요. 돈은 그 여러 가지 테스트 중에 돈이 하나의 카테고리 들어가는데 돈과 다른 것들이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네, 다 얻어야 돼요. 음, 예. 이 모든 부자들의 어떤 특징상 그 이게 이걸 얘기하면 너무 복잡한데 어쨌든 이게 뭔가 내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 그 잘 음, 산다라고 하는 그 기준치는 뭐냐면 일정한 수준의 돈도 있어야 되지만 네, 예. 돈은 가만히 내가 돈에 대한 지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음, 실제로 남들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사치하는 것 말고 음, 그런 건 오히려 자존감 낮다는 표현이잖아요. 음, 오히려 그 돈적인 것들 딱 계산해 보면 돈이 그렇게 많이 쓰일 일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애를 5명을 가지고 있어도 돈이 그렇게 많이 쓰일 일이 없어요. 왜? 음, 애를 5명인데 한 사람 학원 미술학원에 보내고 아니면 무슨 영어 학원에만 보내더라도 100만 원 음, 훌쩍 넘어갈 거 아니에요. 맞아. 애를. 그 근데 아니더라고요. 거기에다 왜 굳이 돈을 써야 되냐를 보면 남들이 다 하니까. 그런 음, 비교본으로 그리고 우리 TV를 굳이 안 바꿔도 TV 없이도 돼. 근데 사람들 다 집에 가면 소파에다 TV 있으니까 우리도 소파가 음, 이런 소파가 있어야 되고 TV가 이런 음, TV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음, 항상 이런 뭐 마트라던데 그런 데 가면은 트레이더스라 뭐 이런 데 가면 음, TV라든가 이런 어떤 전자 그게 보일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우리도 저걸 보여지죠. 바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음, 어떤 욕구가 생기고 음, 자동차도 계속 바꾸고 싶은 욕구도 있고 음, 하는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면 그걸 바꾸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보면 그걸 음, 바꾸는 거 음, 마음껏 바꿔도 돼. 근데 그걸 바꾸면서 나의 어떤 약간 이런 거예요. TV 하나 바꾸는데 내 뇌의 세포를 하나를 죽인다고 생각해 봐요. 음,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인 거예요. 사람들은 잃는 게 있는데 잃는 게 생각보다 너무 큰 거예요. 음, 그리고 얻는 거는 고장 새로운 TV, 새로운 차예요. 예. 음, 그렇게 바꾸는 수단은 창의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음,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하나 구매하더라도 창의력 없는 사람은 뭘 생각하냐면 부동산이 예를 들면 6억이에요. 네, 그럼 6억을 다 내가 마련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일 음, 창의력이 없어요. 근데 음, 창의력이 좀 있는 사람도 어떻게 생각할까? 6억인데 내가 현금이 얼마 들어 나중에 대출이 얼마 이걸 담보대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창이 조금만 더 있으면 담보대출을 하는 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음, 그럼 그거는 어느 정도 대부분 사람 다 그렇게 할 줄 아니까. 음, 그럼 창의를 좀 더 있을 수 있거든. 창의를 좀 더 있는 건 뭘까? 그러면 담보대출을 하더라도 내가 담보대출 더 많이 나오고 이자가 더 적은데 다양한 은행이 다 알아보는 음, 거예요. 음, 그러면 다양한 은행이 다 알아보다 보면 은행에 대한 시스템을 어느 정도 또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요. 예. 원래는 한 은행만 원래 했어. 음, 근데 다양한 은행도 할 수 음, 있대. 예. 그런 사례로 인해서 담보대출 하더라도 이자가 싸고 음, 그리고 대출이 많이 되고. 그리고 원래는 3억 정도는 든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1억 5천밖에 안 들 수도 있고. 음, 세상에 이런 경우 은행에 100 군데 은행에 사람들이 담보대출 할 때 전화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다 맞아요. 창의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 음, 창의력이 더 또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1억 5천도 없어 실제로. 음, 그럼 1억 5천이 없고 그리고 담보도 안 돼. 예. 뭔가 어쨌든 누군가 담보되려면 어쨌든 그 많은 레버리지 쓰려면 내가 수입이 없으면 또 그것도 안 될 수 있는. 그럼 누군가 명의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명의를 쓰는데 뭐 내 친척이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처음에. 예. 음, 그보다도 또 더 상상력을 뛰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음, 1억 5천도 현금이 들어가는 것도 누군가한테 가치 투자를 하자고 할 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때요? 창의력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한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음, 100군데 전화한 것처럼 사람한테 여러 사람한테 내가 음, 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접근해가지고 어때요? 음, 투자를 한 사람 1,000만 원씩 해서 뭐 열 음, 사람이면 1억이에요.
약간 이런 개념으로 또 투자할 수도 있어. 음, 이해되죠? 그리고 네, 나서 내가 어느 정도 돈 벌면 하나하나 빼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다 창의력이고 시나리오. 내가 돈 없이도 내가 부동산 살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음, 근데 과연 사람들이 이런 창의력 쓸까요? 게으르죠. 이런 데 엄청 게으르죠. 전화 한 군데 하고 이번에 인테리어 볼 때도 게으르면 인테리어에서 돈을 잃어요. 근데 맞아요. 좀만 어때요? 여기에서 어, 예, 다양한 데 접촉하고 알아보면 비교 군데 있는 거예요. 철거 예를 들는데 남들이 다 300 불렀는데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음, 100도 안 불러요. 음, 그럼 200을 절감한 거예요. 예를 들면. 맞아요. 전화 통화를 예를 들면 음, 8콜만 해도 음, 300, 200 요 선인데 맞아요. 아홉 번째 건당 콜, 에다 예, 돈으로 전환. 아홉 번째 콜까지 딱 했는데 심지어 음. 80짜리도 나왔어. 재밌죠? 근데 대표님께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집 살 때 100%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은행 한 군데만 알아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예. 하셨잖아요. 사실은 그게 저거든요. 다 그래요. 지금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상가 렌트를 놓게 된 게 처음으로 주변에 부동산에 전화를 싹 다 돌린 거예요. 싹 다 돌려서 그날 바로 나갔어요. 몇 달 동안, 한 달, 두 달 동안 이제 저 정리하고 나서 렌트가 비어 있었는데 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전화로 제가 건당 돈을 번 거죠, 정말. 예. 근데 그렇게까지 원래 저도 그렇게 못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냥 한 군데 두 군데 부동산 전화해서 또 부동산 전화하면 또 이러잖아요. 아, 우리한테만 맡겨야 우리가 책임지고 거래시킨다. 그래도 그 말을 믿어요. 그대로 믿고 계속 기다리는 거야. 전화가 안 오거든요. 음. 발품을 판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이론을 들릴 게 아니라 이건 창의력 문제거든요. 왜냐면 내가 창의력이 약한 사람들은 내가 평소에 다른 데 음, 노동을 하고 하면 음, 그런 데서는 편리성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네. 편안하게 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돼. 대부분 사람하고 같은 선택을 안 하면 내가 대부분 사람하고 달라지거든. 음, 그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를 못해요. 그냥 음, 막연한 거예요, 그냥. 영업도 막연하게 하고. 음, 이런 유튜브를 보다가도 갑자기 잠들면 또 이거 막연하게 듣다가도 그래 음, 다 좋은 소리지. 그냥 막연하게 듣는 애들이 있어. 음, 난 그런 애들이 모르겠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인생을 막연하게 인생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다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거 나쁜 거 아니고 그건 에너지를 의미하고 좋은 음, 거거든요. 감정적인 결정을 해야만이 그놈이 그놈이라도 어쨌든 뭐 그런 어 경험도 하고 애도 낳고 이렇게 살 거 음, 아니에요. 음, 감정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 상대의 어떤 단점에 대한 부분들 끊임없이 분석하고 결정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예. 감정적이어야만 그날 술 먹고 뭐 어떻게 되든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다 변동성이란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우리가 변동성을 엉뚱한 데 쓰면 오히려 파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음, 변동성을 제대로 잘 활용하고 전략적으로 잘 가면 돈을 벌 뿐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이런 위상도 벌 수 있고 음, 품위 있게 살 수 있고 음, 내 할 말을 다 하면서 살 수 음, 있고 한국 사회에서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거든요. 예. 왜 가능하냐? 나의 시나리오, 나의 왕국을 내가 스스로 이거 만들었던 이 시나리오 안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거기서 돈 벌고 남들보다 더 많이 돈 벌고 남들처럼 음, 꼭 한 달 내내 벌어서 300 버는 거랑 음, 한 시간 일해서 300 버는 거. 음, 그러면 한 달 내내 남들이 일해서 버는 나 한 시간 일하고 나머지 29일을 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나리오가 다른 거예요. 근데 누군가 봤을 때는 29일 노는 애가 뭐예요? 백수 같잖아요. 그렇죠. 한 달 내내 일하는 애가 어때? 정당하잖아. 훨씬 달아 보여. 사회 편견은 달리 바로 보이죠. 이거예요. 그럼 사회 편견에서 겉으로 봤을 때 음, 누가 더 부지런해 보이고 누가 음, 더 성실해 보이냐? 한 음, 달 내내 일하는 사람이 그게 사회인 거예요. 음, 지들끼리 그 문화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에 내가 왜 들어가냐 음, 이거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방향성을 보여줘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디테일이 뭐고 나 지금 해야 될 게 뭐고 뭐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 끊임없이 얘기하는 자신한테 투자하라. 그리고 그런 시나리오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데 음, 어쨌든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데 들어와 가지고 배워라. 음, 배우다 보면
내가 당장 뭘 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음, 내가 삶의 희망이 되고, 음, 그리고 내가 뭔가 시도를 할 때 어때요? 이거를 그래도 하면서 그 위기들을 다 겪어왔던 그 어떤 음, 스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우리는 알아. 그 엔딩에 대한 부분을 알거든요. 그 이 과정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게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음, 알고, 그리고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또 달콤하게 내가 돈을 벌고 있을 때 그 음, 다음에 찾아오는 것도 위기인데 이거를 음. 제대로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위기가 너는 분명 돼지처럼 또 떨어질 거다. 이런 부분들도 우린 다 알고 있지. 왜? 이 시나리오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잘 살고 싶으면 이런 음, 시나리오에 들어와야 된다. 그 시나리오의 첫 번째가 투자 막 이런 게 아니라 전 영업이라고 생각해요. 음, 사업보다도. 영업을 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나를 일단 끊임없이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찾아야 돼요. 뭔가를 네. 계속 끊임없이 찾아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설득이 안 되면 고객이 설득이 안 돼요. 음, 영업을 처음에 할 때 사람들이 어려운 건 고객을 설득해야 하잖아요. 음, 근데 고객 설득이 안 돼. 왜 안 음, 될까를 보면 내면에 내가 이 사람 저 운전 중이니까 바쁘겠지. 오늘은 음, 휴무니까 이때 전화하면 그렇겠지. 오늘은 이런 음, 시간이니까 이럴 때 전화하면 음, 그렇겠지. 내 안에 그 모든 거절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이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내가 이걸 결제했을 때 얼마나 힘들게 그랬는데 이 사람도 이걸 결제할 때 힘들겠지. 그 음, 고착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객한테 다가갔을 때 고객이 비싸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사람 부담스럽겠다라고 하는 걸 내가 미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 안에 그게 나를 잘못 설득했기 때문에 고객도 잘못 설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는 거고. 음, 고객을 통해서 나를 배우거든요, 사실은. 네. 고객을 설득하는데 설득이 안 되면 그다음 왜 설득이 안 될까? 그러면 이제 책들 찾아본 음, TM 영업으로 억대 연봉 되는 비법 이렇게 찾아봤는데 여기서 뭐야 이익 없는 곳에 이익 있다고? 뭐야 전환율 뭐야 80%는 무료로 주고 20%는 유료로 뭐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운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설득되고 가치 부여가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다 조금 조금씩 이해되다 보면 이해된다는 건 내가 스스로 조금씩 조금씩 깨닫고 그 설득에 대한 유연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음, 그거를 똑같이 심지어 제 책에 대한 그 어떤 스크립트 어떤 멘트를 누군가 음, 썼는데 음, 그게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면서 맞아요. 그렇다는 것 때문에 나한테 연락 오신 분들도 있고 그 음, 감사 때문에 감사하다 음, 말은 하는데 커피 한 잔은 안 사주더라고 또. 예. 그런 것도 뭐예요? 다 설득인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람 책을 사줬으면 됐지. 내가 왜 이 사람 또 커피 사줘야?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또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왜 내가 내 마음 속에 공급자를 대하는 마음이 그 음, 정도밖에 없다면 누군가가 내가 뭐 오피스텔 팔든 뭐 음, 무슨 보험을 팔든 내가 공급자의 마인드가 그 정도면 음, 누군가 나를 그렇게 대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좋은 대접을 받으려면 내가 그렇게 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설득에 대한 이게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음, 그런 설득에 대한 사이클이 그리고 저도 얘기하잖아요. 난 공급자를 존경한다고. 특히 그랜카도 음, 이번에 거기 갔을 때도 피자 50판을 그럴 음,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네. 공급자들 존경하고 세일즈맨들을 존경하다 보니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기 음, 전에 우리도 거기 있었다며 같이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튿날 음, 떠나야 되거든. 그래서 맞아요. 주문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튿날 딜리버리 되든 안 되든 어차피 결제를 음, 해놨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게, 일반 사람들 상식상 불가능하거든요. 왜? 결제랜드 얘기가 딜리버리 안 되면 내가 맞아요. 한국에는 왔는데 딜리버리 안 됐다는 이유로 내가 그걸 취소할 수도 없고 음, 그러면서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린 맞아요. 그 리스크를 테이크를 한 거예요. 왜? 어차피 음, 내가 마음을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그 마음을 그렇게 쓰면 되거든. 그쵸. 그게 딜리버리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딜리버리 안 되면 100만 원 손해를 본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불확실성을 가지고 세상에 그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그때. 예. 근데 그분들한테 그게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내부에서 이제 고객들 볼 수 있는 그 커뮤니티가 예. 있거든요. 그 거기에서 제가 그거를 저도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예. 그 대표님이 보내주신 피자를 고객이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예.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막 세일즈맨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예. 얼마나 이게 그분들한테 보람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고객들한테 인정받고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게. 그래서 나를 설득하는 게 그런 식으로 내가 설득되고 그런 식으로 내가 어, 그랬기 때문에 고객들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음,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고객한테 뭔가 이렇게 결제할 때 음, 결제하는 거에 있어서
서슴없이 내가 푸시를 할 수 있는 게 음, 다 그런 거에 대한 결정. 왜냐면 네가 그렇게 대접받고 싶고, 네가 그렇게 돈 음, 벌고 싶고, 네가 그렇게 위상 있고 싶으면 그런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너도 헌신하고 너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해라는 거야. 근데 그 맞아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상호관계가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데 어떤 사람은 돈에만 딱 현금에만 딱 고착돼 가지고 그 맨날 그 음, 비겁한 생각만 하는 사람, 찌질한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있죠. 사람들이 절대 영업이 안 되는 이유, 그 사람 깊지 음, 못하는 이유, 그 사람의 내면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내면에 있는 사람이 나랑 음, 함께할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음, 내가 아무리 좋게 돼도 얘네는 그 관점이 없으면 뒤에서 칼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고객이 나고 내가 고객인데 거기에서 뭐가 반복이 되냐면 설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을 음, 통해서 나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고객에 대한 부분들이 없고 내가 고객이 끊임없이 지루한 고객이 이상하고 여기 결국에 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디 음, 가서 고객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그런 찌질이들을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는 음, 예, 그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객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더 이상 이 마을에, 이 동네에서 그 고객을 더 음, 이상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더 좋은 동네로 가거나 아니면 시나리오 자체를 바꿔버린다거나 음, 점포에서 무점포로 바꾼다거나 음, 무조건 그래서 그게 결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게. 음, 이게 상관관계예요. 예, 음, 상관관계. 그 사람의 태도죠. 어떻게 보면. 그 태도도 설득이죠. 이 음, 사람 나한테 태도 좋게 하는 이유, 또 이 사람 태도가 이상한 애들이 또 있거든요. 저한테 문의가 분명 왔는데 이 사람이 나 그런 사람을 못 봤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게 문의건에 대한 부분들을 문의했을 때 내가 그, 그 사람 통화에 대한 내용을 적으라고, 그러니까 통화 가능한 시간대를 적으라고 하는데 역으로 오히려 내가 통화 괜찮은지 모를 테니까 문자를 보내면 내가 그때 괜찮으면 내가 다시 통화하겠다는 식으로 나한테 역으로 문자 보낸 사람들은 태도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이런 사람 음, 무시해요. 왜 음, 그럴까? 봐봐요. 통화를 했을 때 만약 결제를 하더라도 네가 돈 네, 번다 이거야. 음, 그렇지 않아요? 네, 내가 돈 벌겠지 당연히. 그거 당연한 거 음, 아니에요, 그거는. 음, 근데 그게 왜? So what? 음, 내가 돈 버는데 내가 돈 버는 거 공짜로 버는 거냐? 음, 그렇지 않거든. 내가 음, 당신한테 뭔가를 제공했는데 내가 돈을 당신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을 나한테 썼을 때 음, 호주머니에 들어가야 되는 돈을 생각해야 되죠.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로 계산이 안 맞아지면 태도부터 일단 이상하거든요. 문의를 음. 나한테 연락하더라도 태도가 이상한 사람 난 절대 연락 안 하거든요. 그게 대표님, 예. 대표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어요. 근데 돈의 질이라는 게 있고,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위상 있게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 당연하죠. 왜 그런가 보면 본인들이 줄 수 있는 가치보다 자기가 얻는 이득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목소리에 힘을 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고 말 그대로 음, 쫄부가 되고 돈을 음, 벌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음, 얼굴에 뭐 다양한 뭐 명품을 돌려봐도 내가 봤을 땐 쫄부예요. 쫄부가 된 이유가 뭘까? 그 사람이 마음속에 그게 그렇게 설득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음, 그 사람이 마음속에 그렇게 설득돼 있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구멍이 있을까? 음, 공허할까요? 예. 왜 기본적으로 내가 시나리오를 바꾸고 싶으면 그 네. 시나리오 바꿀 수 있는 불확실성에 내가 던지려면 음,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특히 처음에 첫사랑에서 그런 경험 안, 이 남자 나랑 잤을 때 이게 나를 다 책임질까? 막, 엄청 막 그거에 너무 심각하게 고민해서 막 그게 나이가 30대, 40대 먹도 한 번도 남자랑 그렇게 첫날 밤 못 보냈던 사람들일수록 뭐가 강할까? 예. 걱정과 염려가 많겠죠? 의식, 뭐 염려. 자기가 무슨 어느 신데렐라 뭐 공주 한 번만 자면 막 새 생명을 얻는 뭐 어떤 그 부활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면은 내가 글쎄 뭐 그걸 다 그 더러운 걸 다 그걸 받으면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돈을 쓸 때 교육에 투자 안 해봤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태도를 보일까. 난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 그 정도밖에 결과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음, 예. 돈 많이 버는 게 내가 봤을 때 돈 많이 버는 사람들도 내가 비웃을 상대가 있거든요. 네.
그런 상대가 왜 특히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야. 고작 월 몇 천밖에 못 벌어. 음, 월 몇 천밖에 못 번 사람 왜 고작 몇 천밖에 못 번다고 할까? 타일 로페스의 인터뷰에서 어떤 인터뷰 내가 최근에 본 거였는데 타일 로페스가 자기 실제로 은행에 2조 원이 있는 사람이 있대요, 현금이. 어, 근데 그렇게 빌리네들은 그렇게 겸손한데 음, 겨우 은행에 어 100억인가? 예, 음, 100억인가 20억인가 있는 사람이 이 2조 있는 사람보다 훨씬 교만하대요. 음, 겨우 은행에 돈이 현금이 20억이 있는 사람이 은행에 음, 돈이 2조 원이 있는 사람보다 음, 훨씬 교만에 대한 그게 크대요. 자기가 음, 심지어 하나님인 줄 안대요. 특히 서양 문화에서 개인주의 더 강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그게 좀 그래도 실제로 그 은행에 돈을 보여주지도 않겠지만 서양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강한 그게 그대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게 하나의 심리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들이 겨우 무슨 영업직에서 고작 뭐 몇 천만 원 버는 게 뭐 큰 일인 줄 알아요. 예, 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이상보다 우리가 더 많이 배워야 될 것도 있고, 더 똘끼 있게 실험해야 될 것도 있고, 음, 거기서 이제 태도가 나오는 거지. 음, 태도는 설득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자신 스스로에 대한 설득, 고객에 대한 설득, 사람을 보는 설득, 멘토를 보는 설득, 내 거래처에 대한 설득, 그 설득의 결과가 태도로 연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맨날 돌아.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내 스스로 설득하냐에 따라서 내 고객도 그렇게 설득하고, 내 어떤 식으로 설득하냐에 따라서 내 태도가 고객하고도 연결되지만 내 멘토, 나를 음, 도와줄 사람하고도 연결되고. 음, 이게 그냥 상관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간이 태도가 안 좋은 인간들은 일단 이런 사람들은 무시하고 봐요. 음, 근데 태도가 괜찮으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한테 결과를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달콤한 것들을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코칭해서 이 사람 돈 벌게 만들었을 때 태도를 다시 이제 음, 재해석 점검하는 거지. 왜 그런 사이클을 나는 여러 번 돌려봤으니까 돈 벌면 또 마탱이 가버려요. 음, 그래서 인품은 처음부터 따질 수가 없어. 근데 음, 처음부터 태도부터 이상하다 보면 이 사람은 분명 음,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고작 뭐 돈을 좀 번다 이런 사람들도 그 우리 다단계에서도 직급자들 많잖아요. 음, 걔네들만큼 교만한 사람 나 못 봤어요 지금까지. 나 다단계에 있는 애들만 고착돼가지고 왜 배우려고 하냐. 책 읽는 책들을 한번 봐봐요. 걔네들이 읽는 어, 책들을. 책의 수준이 아주 수준이 걔네들이 없어. 읽는 책의 수준이 정확하게 걔네들 설득당하는 수준이에요. 너무 수준이 없어서 일반 예. 서점에서는 구하기도 어렵죠. 그런 그래서 책들은. 어쨌든 뭐 돈을 몇 천원씩 벌고 현금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왜 그렇게 위상이 없을까? 음, 걔네들 밖에 나가서 인정도 못 받아요. 음, 예. 다단계는 해줄 다 그런 것도 아니야. 또 어떤 사람들은 음, 또 나름 아웃사이더로서 좀 그거를 또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음, 있겠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야. 항상 소수만 음, 그렇다는 거예요. 소수만 이단화가 된다는 거예요. 음, 근데 우리 시나리오 자체가 이단화 시나리오잖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업계에서 비난을 받고 있지만 우린 대신 음, 자유롭지. 음, 네, 돈도 자유롭고 시간도 네, 자유롭고 관계도 자유롭고 항상 음, 수직 관계다 보니까 고객한테는 존경을 받고 그럴 음, 만한 능력을 계속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음, 찾고 새로운 맞아. 걸 끊임없이 시도하고 음, 네,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도 있고 이게 계속 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음, 스스로 설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설득할 때도 음. 당당하고 네. 그러니까 좀 그게 달라진 것 같아요. 대표님. 예전에는 제가 뭔가 했는데 제 스스로 딱 결과라고 연결이 안 되면 그걸 실패라고 생각했고 그런 거를 드러내는 거에 굉장히 저는 싫었거든요. 굳이 왜? 근데 이게 조금 관점이 대표님 만나고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대표님께서도 내가 잘했던 것과 뭐 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예상한 거랑 다르게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도 조금 그래도 편안하게 실험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이거예요. 아까 대표님이 연애 사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그렇거든요. 뭐 하나로 들어갈 때 이거 하나 내가 들어가서 될까 안 될까를 끝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그 시간이 의사결정 프로세스도 길고 너무 신중하고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일들을 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생각한다고 내가 막상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한 것만큼 잘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고민하는 시간에 빨리 들어가서 고민하는 시간 동안 들어갔다 나와서 나왔다가 정리까지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미 거기 이건 아니다. 빨리 얘는 빨리 손절해야겠다. 얘는 빨리 그만둬야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의 프로세스를 좀 단축하고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게.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약간 그 신중한 기질이 완전히 제거되진 않았는데 근데 실험을 하려면 그런 것들은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대표님들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이 좀 가벼워야 그런 여유의 공간이 생기고 생각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근데 말씀 듣고 쭉 저도 이제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되게 그렇게 인텐시브하게 집중된 시간을 보냈던 게 오히려 이 자유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가야 되는 방향성 플러스 요즘 내가 누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다시 또 되게 깊게 오늘 느꼈어요. 정말. 이게 좋다는 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정말 그 깊은 좋음이 있거든요. 사람들 그거를 경험하다 보니 그 경험 못 하다 보니까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에,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어, 통화를 통화를 진행하는 동안 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사실은 뭐라고 할까 이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과정조차도 제가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으면 굳이 고민거리로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좀 되게 클리어해졌어요. 음, 좋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